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출국해야 하는데 애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들 애들 니들이 키워야지. 난 오늘부터 안 본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비행기 놓친단 말이에요. 현관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고래고래 들려왔지만 저는 단단히 걸어 잠근 문고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엄마, 장난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등 뒤에선 남편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의 칠순생일입니다. 이 사단이 왜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 올해 67살입니다. 간호사로 35년을 일하고 7년 전 정년 퇴직했어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보나 했죠. 남편도 은퇴했고 이제 우리 둘만의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아들 진호가 첫 손주 민석이를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영이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은 아직 이르고 민석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손주 보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 줄 그땐 몰랐어요. 첫 손주니까 너무 귀엽고 예뻤죠. 처음 이유식 먹이던 날, 그 작고 말랑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을 때는 내 손주니까 힘 닿는 데까지 1년만 제대로 도와주자 마음 먹었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둘째 지우가 태어나고 또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부탁드려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퇴근하고 아이들 데리러 오면 제게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사왔죠. 그 작은 정성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애들만 맡기고 가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데려다 놓고 밤 10시 넘어서 데리러 오는 날도 다반사였어요. 어머님,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애들 씻기고 재워주세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그게 일상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가 왔죠. 엄마, 죄송한데 저희 지금 술 마시는 중이라 택시 타고 갈게요.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애들은 이미 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옆에서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아들 내외가 왔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웃고 있더군요. 세월이 흐르면서 더 심해졌어요. 명절에도 저희에게 인사 오는 대신 애들만 맡기고 여행 간다고 했죠.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가 제주도 패키지 예약했는데 애들 좀 봐주세요.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추석인데 자식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손주만 맡기고 여행이라니. 그래도 손주들이 있어 위안이 됐어요. 민석이가 첫 글자를 쓰던 날, 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참을 수 있었죠. 할머니, 나 오늘 별 5개 받았어.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허리는 디스크가 도졌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댔어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는다고 하니깐 아들 내외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어머님, 애들 좀 본다고 그렇게까지 아프실 줄은 몰랐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전 제 몸이 망가지도록 도와줬는데 아들 며느리는 제가 아픈 것도 나이 때문이라며 당연스럽게 넘기더라고요. 남편은 걱정했죠. 당신 요즘 밤에 다리 저려서 잠도 못 자잖아. 병원은 가봤어?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웃으며 넘겼어요. 애들 좀 크면 괜찮아질 거야.
진호도 힘들잖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아들 내외는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때 잠시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엄마, 재택근무하느라 집에서 일해야 하는데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화상회의할 때 방해돼서요. 애들만 좀 봐주세요. 재택근무하느라 바쁘겠다 싶어. 그땐 그냥 또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러곤 또다시 애들 좀 봐달라며 연락이 왔죠. 그때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진호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너희가 집에 있으면 좀 쉬어야겠어. 그러자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서네요. 엄마, 어차피 집에서 노시면서 애들 좀 봐주시면 좋잖아요. 그 일 이후로였던 것 같아요. 마음 한쪽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새 차를 끌고 왔어요. 반짝반짝한 외제차였고 며느리는 새 명품백을 들고 있었어요. 와, 이번에 바꿨어. 차 좋네. 남편이 말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성과도 좋았고요. 보상 차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석이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집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좀 빠듯해서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명품 살 돈은 있으면서 애 학원비는 왜 또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이젠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 몸 더 망가지기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알았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남편의 칠순 생일.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좋은 식당에 예약까지 했어요. 마침 아들에게도 한 달 전에도 말하고 일주일 전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해뒀죠. 다음 주 화요일이 아버지 생일이니까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시간 맞춰볼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패키지 여행 예약한 게 있어서요. 오늘부터 3박 4일인데 애들 좀 봐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오늘이 너희 아버지 생일이잖아. 저녁 같이 먹자고 미리 이야기했었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근데 이미 예약됐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비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애들 좀 봐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제 시간이, 제 삶이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내 아버지 생일인데 축하해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만 떠맡기고 여행을 간다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해 좀 해줘요. 아버지께는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리면 되잖아요. 이해? 난 이해 못하겠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 그 한 번만이란 말.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괜찮아요. 우리끼리 집에서 먹으면 되죠 뭐.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맥이 탁 빠지더라고요. 이젠 정말 못하겠다 싶었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끼리 예약한 데서 식사해요. 내일은 여행도 가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행은 무슨, 애들은 어떡하고? 걱정 말아요. 이제 애들은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핸드폰을 집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너희 아버지 생일인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애들만 맡기고 여행 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이제 애들은 그만 볼 거니깐 너희가 알아서 해라. 몇 분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아파도 참고했는데 너희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돈 쓸 땐 그렇게 잘 쓰더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엄마, 그래도 애들을 어떻게? 이제 와서 애들 걱정이 되긴 하니 너희가 부모잖아. 니들이 키워. 전화를 끊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와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니 여행 가방까지 들고 있더군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출국해야 하는데 애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들 애들을 니들이 보는 게 당연한 것을.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비행기 시간 다 놓친단 말이에요. 현관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고래고래 들려왔지만 저는 단단히 걸어 잠근 문고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엄마, 장난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등 뒤에 선 남편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지지와 응원이 느껴졌죠. 괜찮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 내외의 발버둥은 한참 동안 계속됐어요. 문 밖에서 손주들이 울고 아들은 화를 내고 며느리는 애원했죠.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여행도 취소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 한단 말이에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여행과 위약금만 걱정하다니.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여행 다 망쳤네. 위약금은 어떡하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말 잘했어. 드디어 말했네.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날 우리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짐을 꾸려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로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경주로 말이죠. 에어호텔에 예약하고 기차표도 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꺼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오래전 마지막 여행 때 사용했던 선크림과 모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어 조금 서글펐죠. 남편은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를 충전하며 내일 어디를 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서 생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은 처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처음엔 무시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결국 확인해봤어요. 엄마, 애들 때문에 회사 못 가게 생겼어요. 저희 여행도 취소했다고요. 위약금만 50만 원 나왔어요. 그 문자들을 보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죠. 7년 동안 내 몸과 시간을 희생하며 손주를 돌봐줬는데 7년 동안 내가 포기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들 여행 위약금 손해본 것과 자기들 입장만 절실했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창밖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되찾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내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괜찮아? 아들한테 미안해 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됐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아들도 이제 부모 노릇을 배워야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여행 책자를 보며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웃어요? 물었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둘이만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잊고 살았을까요? 손주 보느라, 아들 도와주느라 정작 우리의 시간은 없었던 거죠. 경주에 도착했을 때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도 어린아이처럼 신나 보였죠. 우리 호텔 먼저 가서 짐 풀고 나올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바로 불국사부터 가요. 지금 기분 좋은데 이 느낌 그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어요.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순간 불현듯 40년 전 처음 데이트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보, 당신 웃는 얼굴이 참 오랜만이네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래요? 내가 웃고 있었나요? 응,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 이런 표정 정말 오래 못 봤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고 살았는지를. 불국사 돌계단을 함께 오르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키울 때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죠.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문득 물었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나 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맞아요.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희생하면서 내 삶은 있고 석굴암에 올라서니 바람이 달랐어요. 멀리 동해 방향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죠.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탄성을 질렀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도 이런 곳 한번 제대로 못 와봤네요. 그때 문득 내가 누구인지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그런 역할이 아닌 그냥 박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목욕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남편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죠. 평소 먹던 반찬 몇 가지와 국이 아니라 와인에 스테이크를 먹으니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당신 행복해 보여요. 남편이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느낌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별을 보며 잠이 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꿈도 없이 편안하게 잤어요. 다음 날은 안압지와 첨성대를 구경했어요.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나중에 문득 내가 찍힌 사진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여행 내내 꺼놓았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원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있었어요. 다 아들이었죠.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고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애들이 너무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못 가고 있다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문자를 읽다 보니 손이 떨렸어요. 순간 죄책감이 들었다가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죠.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이건 당연한 거야. 아들이 부모 노릇을 배우는 거야. 남편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네, 계속 전화했나 봐요.
당신 결정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야 조금 찾은 내 삶, 내 행복. 집에 돌아가면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우리 시간이에요. 그렇게 휴대폰을 다시 끄고 남편과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어요.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들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경주 여행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문을 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진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는 눈 밑이 퀭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주들은 바닥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너희 허락을 받고 갔다 와야 하냐? 너희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희 여행 갈 때 애들만 맡겨놓고 연락 한 통 없었잖아.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힘들었던 상황을 길게 설명했어요. 애들이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고 회사 일은 쌓였으며 아이들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죠.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7년간의 희생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힘들었겠지만 나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너희는 며칠 경험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당당하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제 정말 손주들을 안 봐줄 것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렇게 결심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말했어요.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부모들은 모두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데 왜 우리 아들만 특별 취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키워. 베이비시터 쓰거나 어린이집 보내거나 육아휴직을 내거나 방법은 많아. 베이비시터요. 시간당만 5,000원이나 해요. 한 달이면 몇백만 원이라고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베이비시터 돈은 아깝다면서 난 공짜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끙끙댔어요. 그러다 타협점을 찾아보자며 일주일에 2~3번만 시간도 정해서 봐줄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난 그만할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들은 화를 내며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화를 냈죠. 그때 남편이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 너 키운다고 15년 다닌 직장을 내려놨다. 그땐 당연한 줄 알았겠지.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아들은 협상을 시도했어요. 엄마,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시간당 10,000원이라도. 아니, 그만하고 가라.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젠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손자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 믿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놀면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세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 너희가 키워야지.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죠.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자. 그날 밤 휴대폰을 끄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으로 맞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들 아침까지 따로 챙겨야 한다거나 손주들 등하교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허리와 무릎도 치료를 시작했죠.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왜 이제야 오셨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제가 얼마나 제 몸을 돌보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손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석이가 좋아하던 단식, 지우가 좋아하던 동화책.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아들 차가 오지 않나 살펴보기도 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죠.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수척해진 얼굴, 피곤에 절은 눈빛, 정말 지친 모습이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음식부터 차렸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물 한 잔만 내놓았죠. 왜 왔니? 아들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렇게 힘든 모습은 처음 봤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결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답니다. 하지만 상사가 좋게 보지 않아서 앞으로 승진이 힘들 거라고 했대요. 베이비시터는 구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아이들도 낯선 사람에게 적응을 못해서 계속 울었대요. 아들이 소파에 깊이 몸을 묻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그동안 엄마가 도와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 짧은 말 한마디로 7년의 세월이 용서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도 그냥 넘겼고 엄마 시간이나 건강은 생각도 안 했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저희가 못된 자식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항상 당당하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때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그동안 애들 봐준 비용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앞으로는 시간당 10,000원씩이라도 드릴게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내 노동, 내 시간, 내 건강을 그렇게 간단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그동안 돈 때문에 손주를 봐준 줄 알아? 돈으로 따질 거면 제대로 따져봐. 7년 일한 게 200만 원이니?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15,000원인데 나는 왜 10,000원이야? 아들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싶고 죄송해서 뭐라도 사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 내가 원한 건 너희의 감사와 존중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200만 원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봉투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죠. 그럼 엄마, 어떻게 하면 되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듦이 내가 7년 동안 느낀 거야. 부모라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이 되어가는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도 미안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했죠. 지금은 안 돼. 너희가 진짜 부모 노릇을 배워야 해.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남편과 함께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미용실도 가고 제 시간을 가지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채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리고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민석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고, 지우는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손주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만, 어머니께서 가능하실 때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어머니 건강과 시간도 존중할게요. 이제야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정한 감사와 미안함이 보였죠. 시간 좀 더 주렴. 내가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남편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세웠지요. 이제 내 인생과 손주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전화해서 다음 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거실 테이블에 앉았고 남편도 옆에 함께 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얘기하려고 불렀어. 아들과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너희의 사과도 받아들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전처럼은 못 살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조건을 말했어요. 일주일에 3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봐줄게. 한 달에 100만 원. 그리고 집에 올 때 감사함을 표현하고 커피나 뭐라도 작은 거 하나씩 가져오렴. 내가 몸이 안 좋거나 개인 일정이 있으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어. 조건이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좋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취미 생활하는 시간. 이제는 그것도 존중해줬으면 해. 아들 내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내 조건을 내걸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첫 결정이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속대로 일주일에 3일만 손주들을 봐줬고 그 외 시간은 온전히 제 시간이 되었죠. 아들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매주 뭔가를 들고 왔어요. 때로는 케이크, 때로는 과일, 때로는 그냥 커피 한 잔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은 딸기 케이크 가져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손주들 옷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고 간식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이젠 제 시간도 확실히 생겼어요. 화, 목, 토, 일요일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도 가고, 요가 수업도 듣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운동을 시작한 덕분에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미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특별해졌어요. 몸과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 더 집중할 수 있고 행복했어요. 민석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들려주고 지우는 그림을 그려 선물했어요. 할머니,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랑 노는 날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제 손주들에게도 할머니와 노는 특별한 날이 생긴 거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손주들을 봐주는 날이면 함께 도와주고 때로는 공원에 데려가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전에는 손주 돌봄은 저만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일이 되었어요. 어느 주말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전에는 항상 제가 음식을 해서 챙겼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요리를 했고 식탁은 예쁘게 차려져 있었죠. 엄마, 아빠, 오늘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힘들었지만 그 결정이 맞았던 거죠.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부모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놓치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문을 걸어 잠그고 거절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과의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선을 서로 지키기로 약속했기에 우리 관계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이자 아내이자 무엇보다 박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시는 내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너무 많이 참고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짧고도 긴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